우린 이제 막 시작했어. 그것은 5월 4일 이란 정권이 미국과의 휴전 협정을 깨트린 후 남긴 파멸지 직전의 전형적인 말이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이란의 공격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평화는 끝났어. 하지만 이란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였어. 정권은 휴전 협정을 깼고 곧바로 후회했지. 미국이 이란 해군을 완전히 굴욕시켜서 이란의 모든 배가 잠수함이 되어버릴 정도였으니까. 미국은 헬리콥터를 투입했고 이란은 고통을 느꼈어. 5월 4일 워존과 다른 언론들은 에피퓨리 작전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전했어. 미국은 AH-64 아파치와 MH-60 시오크 헬리콥터를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운용하던 소형 보트들을 파괴했어. 파괴된 보트 수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 TWZ는 6척이라 하고 CBS 뉴스는 5월 5일 실제로 7척이라고 보도했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야. 휴전이 깨졌고 그로 인해 이란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 미국은 헬리콥터를 다시 투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소형 보트들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상업 선박을 위협했어. 게다가 미국 중부사령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해군 제독도 이란이 미 해군 군함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언급했어. 계속 지켜봐줘. 우리가 이번에 다시 불붙은 갈등의 잠재적 촉발 요인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볼 테니까. 하지만 먼저 쿠퍼 제독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충돌을 일으키려 한다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AH-64 아파치와 MH-60 시오크를 포함해 엄청난 전력과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어. 쿠퍼 제독은 최근 미군의 공습을 전하며 오늘 아침 상업 선박을 위협하던 이란 소형 보트 6척을 제거하는데 헬리콥터가 사용됐다고 밝혔어. 그리고 그는 이런 경고를 전했지. 이란이 태도 안 고치면 더 심각한 일이 생길 거야. 우리는 또한 A-10, F-15, F-16, F-A-18, F-35, EA-18, 그라울러, RC-135, KC-46, KC-135도 보유하고 있어. 쿠퍼는 고정익 항공기와 구축함을 포함한 수많은 미 해군 군함, 2개의 항모 타격단, 상륙 준비단, 해병 원정대도 있다고 설명했어. 지금 우리는 분수령에 서 있어. 미국이 IRGC 소형보트 6대나 7대를 파괴하면 이란은 에피퓨리 작전이 그 정권에 안겨줄 최악의 상황을 다시 겪게 될 수도 있어. 혹은 쿠퍼가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의 군사력을 나열하며 시사한 것처럼 이 행동이 이란에게 싸우는 것보다 대화하는 게 낫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일회성 조치가 될 수도 있어. IRGC 소형 보트들이 미국의 격렬한 대응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잠수함이 되어버린 가운데 미국이 사용한 특정 항공기들도 주목할 만해. 아파치와 시오크는 미국이 투입할 수 있었던 공군력 중 비교적 낮은 수준에 속할 수 있어. 하지만 두 헬리콥터 모두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서 이란의 소형 보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기종이야. IRGC 소형 보트 위협은 에픽퓨리 작전 시작 이후 계속된 문제였다.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이 미국의 공격으로 전함들이 하나씩 격침되면서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보트가 제기하는 비대칭적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었어. 빠르고 수면 위에서 탐지하기 어렵고 가장 기초적인 항구에서도 쉽게 배치할 수 있는 이 소형 보트들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수가 많아. 걸프 국제 포럼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 신인을 해군 부대에 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의 정규 해군보다 2,000명이 더 많은 수치야. 이 2만 명 중 약 5천 명은 고속정과 함께 배치되는 특수 해병대 병력이야. 보트 자체로는 톤다르급 고속 공격함, C-14급 미사일 보트,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기가 장착된 다양한 경량 선박들이 포함돼. 전력은 간단해. 고속정이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접근해. 도착하면 미사일을 발사한 뒤 바로 떠나지. 이란에게 중요한 건 피해 자체보다 위협이야. 물론 피해도 많이 줬지만. 해운회사들이 IRGC의 고속정이 순찰 중이라는 걸 아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시도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지. 이란 정권은 아주 적은 자원으로도 많은 것을 이뤄냈어. 이런 작은 보트들이 지금 세계 에너지 산업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봉쇄를 가능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 일부는 IRGC 보트를 모기 함대라 비웃지만 IRGC는 개의치 않는다. 소형 보트와 드론을 이용해서 IRGC는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평시에도 지나가는 중요한 해상 통로에서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어. 그래서 작은 보트들이 큰 위협이야. 아파치와 시오크가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응책이야.
두 헬리콥터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한 A-10 워호그 모두 소형 보트 공격에 신속 대응하고 벽파할 충분한 화력을 갖추고 있어. IRGC는 기동성을 위해 장갑과 선내 대공방어를 희생했어. 미국 헬기 조종사들과 A-10 조종사들은 약 20년간 소형정 대응 임무를 위해 훈련해왔고, 최근 이 훈련으로 IRGC 선박 약 6척이 격침됐어. 특히 시호크 헬리콥터는 이 분야의 경험이 많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시호크 헬리콥터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소형 보트를 격침시키는 데 쓰인 적이 있다고 해. 그 무장단체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후티 반군이 최근 몇 년간 홍해에서 간헐적으로 보인 행동과 매우 유사해. 모잔 헬리콥터는 이런 임무의 완벽한 선택이야. 육지나 바다에 정박한 군함에서 신속하게 이륙할 수 있거든. 또한 헬리콥터는 호르무즈 해협 통로와 같은 의심스러운 위협지역 근처에 대기할 수 있어서 소형 보트 위협에 대응하고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어. 미국의 헬리콥터와 항공기에 탑재되고 있는 신형 레이저 유도 어드밴스드 프리시전 킬 웨펀 시스템 2 로켓과 같은 대함 탄약을 추가하면 빠른 보트 군집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공중무기가 되는 거지. 전투기나 더 첨단의 항공기는 필요하지 않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에피퓨리 작전을 다시 점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전투기들은 이란 본토에 대한 타격에 사용될 거야. 이란은 이 상황에 전혀 만족하지 않아. BBC에 따르면 이란 국영 언론은 미국이 IRGC 소형 보트를 많이 타격했다는 주장에 이미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어. 반면에 이란은 미국이 이룬 성과라고는 민간 화물선 2척을 파괴한 것뿐이고 그로 인해 민간인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주장들의 진위는 아직 미지수다. 이 주장은 이란 국영방송 IRIB에서 나온 것으로 익명의 이란군 지휘관이 테헤란 정권이 IRGC 선박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하고 있어.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 아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 이란 정권과 국영 언론이 미국이 IRGC 소형 선박이 아니라 상업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는 선전 메시지를 퍼뜨릴 충분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또한 IRGC가 소형 선박을 쓰는 이유는 이런 선박들이 무해한 선박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이 모든 건 그럴듯하게 부인할 여지가 관련돼 있어.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선 손실을 실제와 다르게 보이려 할 수도 있어. 진장이 고조되어 이란 전쟁 휴전 전체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악화됐어.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야 해. 미국이 처음에 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소형 보트들을 공격했을까? 이란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을 무고한 피해자로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진실은 전혀 달라.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이 해협에서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전에 지금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줄게.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 우리 채널 업로드를 놓치지 마. 이란은 미국이 이유 없이 휴전 협정을 깼다고 여러분이 믿길 바라지만 사실이 아니야.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란이 먼저 공격했다는 거야. 그 이유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업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이란 정권이 그 소식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5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호르무즈 봉쇄대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향후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그중 대부분은 중동 분쟁에 관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에 와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란, 중동, 그리고 미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에 그들의 선박이 제한된 수로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알렸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어. 미국 대통령은 이 조치를 이란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위한 인도적 제스처로 내세웠어.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작전이 발표됐어. 프로젝트 프리덤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지. 이란은 이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다른 어떤 나라만큼이나 이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지만 이란 정권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어. 이란은 미국이 이란의 봉쇄 대상이 된 상선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호의나 지원을 제공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어. BBC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알리 압둘라 소장은 미국이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란과 협력해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어. 이란의 다른 인사들도 프로젝트 프리덤을 즉각 비판했다. 이란 국회의원 이브라임 아지지는 미국이 새 프로젝트로 휴전 협정 위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어.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말장난할 곳이 아니며
걸프 지역은 트럼프의 망상적 게시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어.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X에 올린 글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은 프로젝트 데드락이라고 비판을 더했어. 그러니까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반대 입장이야. 하지만 그 다음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 트럼프의 새 제안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듯 이란 정권은 휴전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스스로 먼저 휴전을 깼어. 5월 4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상선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했어.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푸자이라의 석유 항구를 공격해 화재가 났다고 보고했어. 갑자기 미군의 아파치와 시오크 헬기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소형 보트를 겨냥한 이유가 분명해졌어. 이건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의 분노에 물러서게 하려는 무작위 경고 사격이 아니었어. 이건 대응이자 복수였고 미국이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어떤 공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며 그 공격을 감행하는 보트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전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어.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지금 갈등의 재점화가 시작되는 걸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평화로 가는 길에 잠깐의 일시적인 사건일 뿐일까? 이란 정권의 공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프로젝트 프리덤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해. 쿠퍼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물러서기는커녕 이미 걸프 지역에 광범위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어. 이미 사용 중인 헬리콥터, 전투기, 군함 등이 포함되어 있지.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공격과 초기 대응 이후 프로젝트 프리덤의 구체적 활동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프로젝트 프리덤의 일환으로 미국이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항구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쿠퍼는 우리가 무엇을 보호하고 있고 무엇을 보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의 의도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 하지만 푸자이라 공격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랍에미리트에 문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 수뇌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프로젝트 프리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힌트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5월 4일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이 IRGC 소형 보트 7척을 파괴한 것과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언급을 했습니다.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무관한 국가 선박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 임무에 참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발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추측만 할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의 안전을 단독으로 책임지는 대신 다국적 임무를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동맹이 시작되는 걸 목격 중인가요? 아직 두고 봐야 하며 인디펜던트지가 5월 5일 대한민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가능성 검토를 보도한 것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IRGC가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화물선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화재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걸프 분쟁에서 늘 그렇듯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휴전과 프로젝트 프리덤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란이 석유 항구에서 화물선을 공격하고 미국이 IRGC 소형 보트를 침몰시키는 상황을 보면 휴전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5월 5일 이란군이 걸프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하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공식적으로 휴전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기자 조나단 칼도 휴전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5월 4일 에미리트와 한국 상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전화통화에서 에픽 퓨리 작전이 완전히 재개됐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조심스러운 태도이지만 서로를 위협하면서 평화 협상을 진행하려는 두 나라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란 분쟁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국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센트컴은 5월 4일 게시물에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들이 프로젝트 프리덤 지원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현재 아라비아만에서 작전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두 미국 상선이 프로젝트 프리덤의 일원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쿠퍼는 미군 군함들이 현장에 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호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만약 당신이 선박을 호위하고 있다면 일종의 1대1 경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더 나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박, 헬리콥터, 항공기, 공중 조기경보, 전자전 등 여러 방어망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위할 때보다 훨씬 더 넓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프리덤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IRGC를 상대하는 건 미군 군함뿐만 아니라 군함의 항공기와 헬리콥터도 함께 대응합니다. 이는 IRGC 소형 보트 선장들이 이미 겪은 일입니다. 트럼프는 계속 경고하고 있고 걸프 지역에서 미군 증강이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으며 대공 장비도 없고 레이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지도자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5월 4일 연설에서 이란의 지도자들도 사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최근 몇 달간 이란 군대를 초토화했다는 점을 이란에 노골적으로 상기시키는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퍽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과거보다 더 많은 고급 무기와 탄약을 보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오늘날과 과거 미군을 비교하는지 더 많은 군사장비가 걸프 지역에 운송됐다고 주장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또 다른 위협입니다. 지금 물러서라 이란. 그렇지 않으면 소형 보트 6척이 파괴되고 순항미사일이 미군에 의해 요격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다음 조치를 협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하이암에 따르면 새 소식통이 두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충성 동맹국을 지원할지 열띤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충성 동맹국은 아랍에미리트로 보입니다. 논의 중인 옵션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이란의 발사대와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이란의 푸자이라 공격에 대한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경우 이미 우리가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사용했던 경고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아라그치는 조금 더 외교적인 접근을 취하며 X에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을 은근히 겨냥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아라그치는 상황을 호르무즈가 아닌 협상 테이블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듯합니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계속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걸프만에서 상선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 방법의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목격한 일은 평화로 가는 길에 잠깐 나타난 작은 사건일 수도 있고 오퍼레이션 에피퓨리가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침몰한 소형 보트 6척, 이 미국이 필요하다면 다음 라운드에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에피퓨리가 재개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큰 변화를 일으킬 뜻밖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해협 재개를 위해 엄청난 일을 벌일 준비가 돼 있고 미국도 이를 예상 못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걸프 지역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